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요즘 마음속으로 이런 말 조용히 삼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참고 버텼는데 정말 좀 나아질까? 상반기 내내 풀리지 않는 돈 걱정, 끊이지 않는 가족 고민, 제자리 걸음만 반복되는 직장과 사업의 답답함. 참고 견디는 게 익숙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벽처럼 앞을 막고 있는 느낌 분명히 많으셨을 겁니다. 남은 하반기는 조금 숨통이 트일까요?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고비가 우리 삶을 흔들게 될까요? 그런 고민 요즘 더 깊어졌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요즘 괜히 불안한 마음에 앞으로 펼쳐질 하반기, 특히 돈과 일의 흐름 더 궁금해지진 않으세요?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머릿속만 더 복잡해지는 날 은근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고민 사실 누구나 하는 거지만 말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더 많죠. 특히 1967년 정미생, 양띠분들은 올해 들어 이 기운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셨을 겁니다. 양띠는 본래 토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미생은 정토, 즉 부드럽고 따스하면서도 속은 단단한 땅의 기운을 품고 있죠. 그런 양띠분들에게 2025년 상반기는 마치 흙 위로 잔잔하게 비 내리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기운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특히 3월 을묘월, 4월 갑진월엔 사람 관계, 일의 속도, 금전 흐름이 꼬이는 듯한 느낌이 강했죠. 반복된 고민 포인트도 명확했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까? 이 관계 계속 이어가야 하나? 건강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5월 신사월부터 조금씩 체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사월은 금과 불이 상반된 기운이 교차하며 양띠의 토 기운을 자극하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론 바빠지고 주변 소식도 많아졌지만 속으론 피로감과 불안이 더 깊어졌을 가능성 큽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 결정은 내려야 하는데 계속 미뤄지는 그런 날들 자주 느끼셨을 겁니다. 6월 이모월에는 더 선명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임수의 물기운과 오화의 불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며 양띠의 내면과 현실 모두 큰 흔들림을 겪는 구조였습니다. 최근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람들 대하는 게 부담스럽고 일의 방향성도 흐릿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이 이모월의 기운입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재물운과 직업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준비를 시작하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짧게 2024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애매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내면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갑진년의 흙과 나무 기운이 양띠의 토 기운을 흔들며 계속 선택과 고민의 반복을 불러왔던 한 해였죠. 뭔가 시작하려다 멈추고 좋아질 듯하다 다시 주춤하고 이런 흐름을 자주 느끼셨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정미생 양띠분들이 전체 기운을 풀어보면 속을 다지고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개수의 물기운과 미토의 흙기운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양띠 본연의 토 기운과 상충되는 부분은 적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지치는 느낌, 마음과 현실의 불일치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최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 관계가 꼬인다. 계획은 많은데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답답함 더 깊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확장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기존 구조를 차분히 다듬는 게 우선입니다.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며 양띠의 토 기운과 부딪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보여도 속으론 긴장감과 피로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특히 이거 좋은 기회일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이런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그게 바로 이달이 오행 충돌 때문입니다. 이달은 현실과 기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9월, 6월 역시 금의 기운이 유지되며 기운 충돌이 계속됩니다. 다만 이 시기는 숨겨진 기회도 함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최근 뜬금없는 제안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옛 인연이 연락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울 6월의 흐름입니다. 이달은 성급함만 피하면 뜻밖의 기회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병술월부터 흙과 불의 조합이 강해지며 양띠의 토 기운이 서서히 안정되고 살아납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 불안정하던 상황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내면의 자존감, 자신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강해지며 다시 한번 내면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몸이 쉽게 피로하다 느끼셨다면 이달의 물기운 영향입니다. 이 시기는 억지로 확장하기보다 쉬어가며 내 건강과 흐름을 정돈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흙과 물의 조화 속에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2026년을 향한 새 출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참고로 2026년은 양띠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준비 없는 변화를 덥석 받아들이면 혼란도 커질 수 있으니 2025년 하반기 정리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흐름은 초반엔 내면 흔들림과 갈등, 중반부 숨은 기회 포착, 후반부 자존감 회복과 안정 기반 다지기로 이어집니다. 흐름을 알고 차분히 대응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땐 모자라고 마음 편해질 만큼 모이면 또 다른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최근 노후 준비 때문에 조기연금 꺼낼까 말까 이 고민으로 밤잠 설친 정미생 양띠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미리 세워두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엔 더 절실하니까요. 2025년 하반기 양띠의 재물운을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조심스럽지만 숨은 기회가 엿보이는 흐름입니다. 7월 개미월 물과 흙의 기운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양띠 본연의 토 기운과 겹쳐지며 금전 흐름이 쉽게 둔해질 수 있어요. 특히 퇴직금 활용, 조기연금 수령 같은 중요한 결정을 섣불리 내리면 기대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달은 큰 투자나 금전 구조 변화를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길일인 4일, 23일엔 재정 상담이나 계획 점검, 12일, 20일엔 충동적 소비, 무리한 계약은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며 재물운에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양띠의 토 기운과 금이 부딪히는 구조라 소득 변화, 금전 제한이 들어오긴 해도 불안정한 요소도 함께 따라붙어요. 이때 원숭이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현실 감각을 깨워주며 재정 판단에 도움 줄 수 있어요. 길일인 9일, 28일엔 소소한 투자 탐색, 15일, 22일엔 큰 지출, 무리한 계획 주의하세요. 9월, 6월은 숨은 금전 기회가 조용히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그간 미뤄둔 연금, 소액 재테크, 장기 저축을 다시 정비하기 좋습니다. 이달 닭띠와의 인연도 재물운에 유리합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불안을 눌러주며 현실적 금전 관리,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길일인 10일, 29일엔 장기 재정 계획 재정비, 13일, 21일엔 감정 따라 소비 말고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가 금전 흐름을 한층 탄탄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느슨해졌던 재정 구조를 다시 잡아가기 좋은 달입니다. 단 무리한 투자 욕심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이달은 말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입니다. 말띠의 불기운이 양띠의 소극적 흐름을 깨워주며 금전 흐름에 활력 불어넣습니다. 길일인 8일, 27일엔 적극적 재정 점검 추천, 16일, 24일엔 소비 과욕 자제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금전 흐름이 다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달은 무리한 계획보다 지출 통제, 불필요한 소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재정 전략을 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기운이 금전 흐름에 긍정적 여운을 남깁니다. 이 시기엔 조기연금 활용 고민, 노후 준비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면 2026년 흐름에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전체 재무로는 초반엔 안정적 점검, 중반부 숨은 기회 포착, 후반부 구조 재정비로 이어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작은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재물운 두 줄로 정리하면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읽으며 안정부터 다지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몸이 못 버티면 다 소용없다고. 요즘 주변에서 평소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허리가 뻐근해지고 혈압이 들쑥날쑥하거나 밤에 잠이 깨어서 뒤척이는 얘기 자주 들리셨을 겁니다. 1967년 정미생 양띠분들도 그런 신호 요즘 더 자주 느끼셨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 건강운을 명리학으로 풀어보면 내 몸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물과 흙이 겹치는 구조가 양띠의 토 기운과 얽히며 몸속 순환이 더디고 갱년기 증상도 눈에 띄게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이상하게 몸이 붓고 관절이 욱신거리며 밤마다 땀이 흐른다. 이런 변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달 길일인 4일, 23일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도움됩니다. 11일, 19일엔 무리한 활동, 심리적 압박은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올라오며 몸의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혈압 관리, 심혈관 주에 필요하고 관절 통증도 심해질 수 있어요. 최근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다. 혈압 수치가 들쭉날쭉이다. 이런 분들은 이번 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원숭이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입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흐트러진 몸 상태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일인 8일, 27일엔 건강검진 한방치료 추천, 14일, 22일엔 과로 스트레스 피하세요. 9월 을유월은 몸의 균형이 다소 흔들립니다. 관절 쪽, 특히 허리, 무릎, 손목에 불편감이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이달 토끼띠와의 궁합이 건강 흐름 안정에 좋습니다. 토끼띠의 목기운이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길일인 9일, 28일엔 한방 찜질, 온열요법 추천, 13일, 21일엔 무거운 짐 들거나 갑작스러운 운동은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 속에 몸의 기운이 잠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과한 욕심내면 오히려 몸에 부담될 수 있어요. 관절 무리, 심혈관 질환주에 필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불면증, 갱년기 증상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억지로 버티기보다 몸을 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 건강 흐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회복하고 몸의 피로를 푸는데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하반기 대인관계 운도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원숭이띠, 토끼띠 인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 정서적 위로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갈등은 피하고 따뜻한 대화, 느긋한 만남이 몸과 마음 모두를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건강운. 두 줄로 정리하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일상이 해답입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한순간 흔들리는 듯한 불안이 밀려오죠. 최근 정년 연장 여부로 마음 졸이며 지내신 공무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1967년생 정미생 양띠분들에게 2025년 하반기의 직업운을 풀어보면 명예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흙과 물의 기운이 양띠의 토 기운을 눌러 일의 속도가 느려지고 내면의 불안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퇴직 이후 뭘 해야 하지? 이런 내면의 반응이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이달은 조급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존 일 마무리와 정리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길일인 5일, 23일엔 문서 정비, 업무 정리 추천, 11일, 18일엔 급한 결정, 언성 높이는 대화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올라오며 일터 분위기가 다소 팽팽해집니다. 양띠의 토 기운과 금이 충돌하며 조직 내 경쟁, 변화의 소식이 자주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정년 연장 관련 정책 변화나 조직 내 구조 조정 얘기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원숭이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불안을 눌러주며 현실적 판단을 돕습니다. 길일인 9일, 27일엔 직업 상담, 계획 점검 추천, 15일, 22일엔 충동적 선택, 언쟁 피하세요. 9월, 을 6월은 숨겨진 기회와 정리의 흐름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닭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입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일의 마무리를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달은 이제 뭘 시작해야 할까? 새로운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적기입니다. 길일인 10일, 29일엔 퇴직 준비 후속 계획 추천, 14일, 21일엔 소문에 흔들리는 선택 주의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가 양띠의 내면과 일의 흐름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예로운 퇴직, 새로운 도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심할 점 있습니다. 첫째, 성급한 퇴사 결정. 둘째, 과도한 자책이나 비교는 금물입니다. 이달은 말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말띠의 불기운이 양띠의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길일인 8일, 27일엔 새로운 계획, 대인 네트워크 확장 추천, 16일, 24일엔 과로 무리한 결정 주의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다시 내면을 흔들며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내면을 다듬는 게 우선입니다. 12월 무자월은 일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시작하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하반기 직업운 전체는 초반 정리, 중반 변동과 구상, 후반 안정과 준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흔들림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히 내 자리를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연애 결혼운 두 줄로 정리하면 속 깊은 대화와 느긋한 교감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눈빛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작은 표현 하나에 서운함이 깊어질 때도 있죠. 요즘 특히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말도 괜히 거슬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 마음을 오해하는 순간 많으셨을 겁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의 흐름을 보면 거리 조절과 마음 정돈이 핵심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이 겹치는 구조라 양띠의 토 기운을 눌러 내면의 피로와 함께 사람 관계도 답답함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최근 괜히 말 붙이기 싫다. 만나도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감정이 드셨다면 이달 기운의 영향입니다. 길일인 6일, 25일엔
가벼운 소통, 가까운 사람과의 느긋한 만남 추천. 12일, 19일엔 감정 앞세운 대화는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올라오며 대인관계의 긴장감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모임에서 작은 말실수나 오해가 관계를 흔들 수 있어요. 이때 원숭이띠와의 궁합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흐트러진 관계를 정리하고 다잡아줍니다. 길일인 8일, 27일엔 중요한 대화, 관계 정리 추천. 15일, 23일엔 충동적 언행, 감정 섞인 결정은 삼가세요. 9월, 울 6월은 관계 정비와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동시에 열립니다. 숨겨진 오해 풀기 좋은 시기고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어요. 닭띠와의 인연도 이달 긍정적입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상대방과의 거리를 편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길일인 9일, 28일엔 사과, 화해, 관계 정비 추천. 14일, 22일엔 서운함에 휩쓸리는 대화 주의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 속에 사람 관계가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만 기대가 너무 커지면 실망도 커질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불안과 흔들림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시기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돌아보며 새로운 인연은 천천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12월 무자월은 관계 마무리, 새로운 인연 준비의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 주고 싶은 사람과의 소통을 깊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 대인관계 흐름은 초반 거리 조정, 중반 관계 정비, 후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조급한 기대보단 상대방을 천천히 이해하는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재물운 두 줄로 정리하면 안정적인 구조부터 다지고 흐름을 읽으며 기회를 보세요.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설레던 순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과 의무만 남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질 때가 있죠. 요즘 그런 피로감에 마음을 접어두고 지내는 분들, 특히 정미생 양띠분들 중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양띠의 연애 결혼운을 명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의 거리 조율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겹쳐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지만 내면에 쌓인 서운함이나 말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특히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멀게 느껴진다. 이런 내면의 반응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이달 길일인 6일, 25일엔 가벼운 산책, 차분한 대화로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 좋습니다. 12일, 19일엔 상대방 탓하거나 감정 쏟아내는 건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올라오며 관계의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소소한 말다툼, 이견 충돌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 원숭이띠와의 궁합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불안을 눌러주며 관계의 단단함을 불어넣습니다. 길일인 9일, 27일엔 서로의 마음 확인, 상대방 배려 추천. 15일, 23일엔 감정 앞세운 언쟁 피하세요. 9월, 울 6월은 숨겨진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닭띠와의 인연이 관계 안정에 도움됩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흔들리는 감정을 차분히 잡아줍니다. 이달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실마리가 열릴 수 있어요. 길일인 10일, 29일엔 소소한 이벤트, 배려의 표현 추천. 14일, 21일엔 과거 감정 꺼내는 건 주의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가 관계의 따뜻함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나 거리감 풀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만 과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마음 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다시 내면 흔들림이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외로움, 거리감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먼저입니다. 12월 무자월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을 예비하는 시기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 가능성도 있고, 기혼인 분들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관계의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연애 결혼 운은 초반 감정 정리, 중반 관계 조율, 후반 따뜻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급하게 다가가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천천히 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연애 결혼 운 두 줄로 정리하면 거리를 좁히는 건 작은 대화와 진심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가까운 만큼 기대도 크고, 그래서 더 상처받는 순간도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녀는 각자 바쁘고 부모님은 건강 문제로 자주 걱정거리 주고, 형제끼리는 괜히 서운함 쌓일 때가 있죠. 2025년 하반기 1967년생 정미생 양띠분들의 가족운을 풀어보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흙과 물의 기운이 겹치면서 양띠의 내면과 가족관계에 답답함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 자녀와의 거리감, 형제 간 엇갈린 기대,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부각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대화가 어렵지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이달의 영향입니다. 길일인 6일, 25일엔 가벼운 안부 전화, 차분한 대화 추천, 12일, 19일엔 서운함 쌓이는 대화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며 가족 내 긴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 가사 분담, 부모님 돌봄 문제로 의견 충돌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원숭이띠와의 궁합이 가족 내 조율에 도움됩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불안한 흐름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길일인 9일, 27일엔 가족 간 현실적 대화 추천, 15일, 23일엔 감정 앞세운 언쟁 피하세요. 9월, 을유월은 가족 간 숨은 갈등을 풀어낼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그동안 말 못했던 서운함 조용히 풀어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닭띠와의 궁합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정서 흔들림을 눌러 가족 내 화합을 도와줍니다. 길일인 10일, 29일엔 식사자리, 가족 모임 추천, 14일, 22일엔 과거 문제 꺼내는 건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로 가족 내 따뜻한 흐름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시기엔 작은 관심 표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가족 간 오해나 거리감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시기는 무리하게 관계 풀기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 마무리와 함께 가족 내 정서 안정, 새로운 이해를 예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반기 가족운 전체는 초반 답답함, 중반 갈등 조정, 후반 따뜻한 회복 흐름입니다. 마음을 급하게 열기보다 작은 배려와 기다림으로 가족과의 거리를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가족은 두 줄로 정리하면 기대보다 이해를 먼저, 서운함보다 대화를 먼저 두세요. 사람 일이란 게 참 묘합니다. 가끔은 예상도 못한 누군가의 한마디, 우연한 만남 하나가 긴 터널 끝에서 빛처럼 다가오니까요. 1967년생 정미생 양띠분들에게 2025년 하반기 그런 귀인의 기운이 조용히 스며드는 흐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흙과 물의 기운이 겹쳐 내면의 피로가 깊어지고 사람 관계도 답답함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사람을 찾기보다 잠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 천을귀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조용히 작용을 시작합니다. 특히 길일인 4일, 23일엔 뜻밖의 연락, 오랜 인연의 조언이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어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며 긴장감도 올라오지만 귀인의 기운이 더 또렷해지는 흐름입니다.
이때 원숭이띠와의 인연이 가장 돋보입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현실적인 조언, 구체적인 도움을 건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일인 9일 27일엔 가벼운 모임, 지인과의 대화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은 말 속에 필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9월 을유월은 닭띠와의 인연이 귀인운에 큰 힘을 더합니다. 닭띠의 금기운은 양띠의 정서 흔들림을 눌러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새로운 도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이달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 갑작스러운 도움을 주는 혹은 우연히 소개받는 인연 속에 귀인의 기운이 깃듭니다. 길일인 10일 29일엔 지인과의 대화, 인맥 넓히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 속에 사람 관계가 안정되고 진정한 귀인의 도움도 조용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태극귀인의 기운이 뒤늦게 강해지며 내가 필요로 했던 조언, 현실적인 지원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내면의 불안이 커지고 관계도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억지로 누군가를 붙잡기보다 기다림과 정돈이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하반기 마지막 귀인운이 또 한 번 또렷해지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가족 내 숨은 도움, 오랜 인연 속 작은 제안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반기 전체 귀인 흐름을 보면 초반 정리, 중반 실질적 도움, 후반 따뜻한 연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 뜻밖의 위로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 이번 하반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정미생 양띠분들에게 귀인의 기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겐 그저 스치는 인연이지만 기다림과 정성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힘이 되는 만남으로 이어질 겁니다. 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쌓일 땐 별로 실감도 안 나는데 한번 나갈 땐 한순간에 휑해지죠. 특히 대출, 카드값, 자녀 교육비에 얽힌 부담 요즘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 정미생 양띠분들이 비청산운을 명리학으로 보면 급하게 끝낼 생각보다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겹치며 재정 구조가 조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당장 큰 돈은 없는데 작은 지출이 계속 쌓인다. 최근 이런 내면의 반응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이 시기는 큰 결단보다 지출 패턴 점검, 생활비 구조 조정부터 차근히 시작하세요. 길일인 4일 23일엔 지출 정리, 저축 계획 점검, 12일 19일엔 충동 소비, 무리한 대출 금물입니다.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올라오며 재정 구조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 문제나 새로운 금융 상품 가입 고민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원숭이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입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흔들리는 금전 흐름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일인 9일 27일엔 재정 상담 상환 계획 수정 추천, 15일 22일엔 서둘러 대출 결정은 피하세요. 9월 을유월은 숨겨진 기회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 전환점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오래 미뤄둔 보험 해약금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 가족이 뜻밖의 도움을 준다. 이런 흐름이 올 수 있어요. 닭띠와의 궁합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금전의 답답함을 풀어 비청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길일인 10일 29일엔 소득 재정비 상환 계획 실행 추천, 14일 21일엔 과거 실패에 집착하는 결정 주의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 속에 금전 흐름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 시기엔 빚 부담이 확 줄진 않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런 체감이 가능합니다. 소액부터 꾸준히 정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기운이 깊어지며 내면 불안과 함께 금전적 압박도 다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성급한 대출, 투자 확장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하반기 마지막 정비 타이밍입니다. 특히 천을 귀인 태극귀인의 긍정적 흐름이 숨겨진 도움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지인이 소액을 융통해준다. 뜻밖의 상여금이 들어온다. 이런 흐름이 열릴 수 있어요. 하반기 전체 비청산 흐름은 초반 정리, 중반 실마리 발견, 후반 실질적 부담 해소로 이어집니다. 급하게 모든 걸 끝내려 하기보다 한 걸음씩 작은 개선부터 차근히 이어가다 보면 2026년엔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기대도 안 했던 순간에 작은 선물처럼 우리 곁에 찾아오죠. 최근 가족 모임에서 서로 서먹하던 사이 몇 년째 미뤄온 화해를 우연히 이뤄낸 분, 그분 표정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2025년 하반기 양띠분들에게 숨겨진 행운의 타이밍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67년 정미생 양띠의 하반기 행운운을 풀어보면 감정의 정리와 소통 속에서 행운이 깃드는 흐름입니다.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겹치며 운의 흐름이 조용히 준비되는 구조입니다. 이달은 큰 기대보단 마음 정리, 주변 정돈 속에서 작은 우연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길일인 4일 23일엔 오래된 인연 가족 모임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2일 20일엔 충동적 소비, 성급한 결정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올라오며 물질적 행운 가능성이 살짝 열립니다. 이때 원숭이띠와의 인연이 행운 흐름에 긍정적입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불안정한 내면을 눌러주며 행운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길일인 9일 27일엔 로또 구입, 소소한 투자 추천, 15일 22일엔 서두르거나 과욕은 주의하세요. 9월 을유월은 금전적 기회와 숨은 행운이 동시에 열립니다. 특히 닭띠와의 인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닭띠의 금기운이 양띠의 흔들리는 심리를 단단히 다잡아줍니다. 이달엔 작은 이벤트 참가, 우연한 제안 속에 행운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 길일인 10일 29일엔 기회 포착, 행운 활용 추천, 13일 21일엔 과거에 집착하는 선택은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행운의 흐름을 조금씩 선명하게 열어줍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었던 작은 바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내면 흔들림과 함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시기는 급하게 행운을 찾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뜻밖의 선물 같은 행운이 마무리 타이밍에 살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천을 귀인 태극귀인의 긍정적 흐름이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이번 하반기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4와 9는 금 기운을 살리고 5와 10은 토 기운을 단단히, 6과 19는 수 기운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양띠의 불안정한 내면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따뜻한 아이보리와 브라운 계열, 행운의 소품으로는 작은 원형 거울이나 황토색 도자기 소품 추천드립니다. 하반기 행운운 전체 흐름은 초반 정리, 중반 기회 포착, 후반 선물 같은 결실입니다. 준비 없는 행운은 흘러가지만 작은 정성과 기다림 속엔 뜻밖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미생 양띠 행운운 두 줄로 정리하면 기대보단 준비로 조용한 기다림 속 행운이 스며듭니다. 2025년 하반기 흐름 다시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 정미생 양띠분들이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포인트만 콕 집어드립니다. 우선 7월 개미월부터 시작해 하반기 전체 기운을 보면 내면 정리와 관계 조율,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작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초반인 7월과 8월은 물과 금의 기운이 교차하며 마음속 피로감과 긴장감이 자주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 괜히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 이런 느낌 자주 드셨다면 그게 이 흐름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는
억지로 뭔가 새로 시작하기보다 기존 관계를 정리하고 내면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9월, 6월부터는 숨겨진 기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미뤄둔 가족 문제, 풀리지 않던 경제 고민, 천천히 실마리가 열릴 수 있어요. 특히 닭띠나 원숭이띠 인연이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볍게라도 옛 인연 소식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흙의 조화 속에서 관계 회복, 재정 구조 정비, 자신감 회복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 과도한 욕심이나 급한 결정만 피하시면 됩니다. 11월 정해월과 12월 무자월은 내면 흔들림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 관계 내 거리감, 마음의 피로가 자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뭔가 이뤄내기보다 내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나갈수록 천을귀인 태극귀인의 긍정적인 흐름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준비 없는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차근히 마음과 현실을 정리해온 분들에겐 작은 선물처럼 결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지금 이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 피로, 답답함, 그게 다 과정입니다. 천천히 정리하고 작은 기회를 살피고 내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2026년엔 더 큰 도약의 흐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이 좋은 기운이 되어 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